안녕하세요, 지연아예요. 오늘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을 살펴볼까 해요. 우리 민족사에 크나큰 비극을 안겨준 6.25 때 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미국이 38선 돌파를 두고 양국 간의 갈등을 빚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은 38선 돌파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틈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반대 입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입씨름으로 시간 낭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 끝까지 미국이 반대하면 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하여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안 되겠다 싶어 메가더 원수에게 38선을 넘어서는 안 되니 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메가더 원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니 미국은 다급해졌고, 미국 무장관은 자기 생각이라며 38선 북쪽에서의 작전은 전략 전술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진행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8선 돌파를 두고 미국과의 논쟁은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 간의 공산군 입장 차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원수는 한국의 북진 통일을 반대하지 않은 것에 반겼지만 트루먼이 완강히 반대하는 것에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수뇌부들을 경무대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모여있는 장성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말없이 들러보고는 창호지를 꺼내어서 붓으로 북진통일 이승만이라고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전 명령서이기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무서운 결의를 보여주는 명령이었습니다. 국군은 이렇게 해서 유엔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우리 국군이 기습적으로 북한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8선 돌파를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하달하기 직전 메가더 사령관은 38선 돌파를 해서 공산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제1 목적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그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10월 1일에 내린 항복을 하지 않을 경우 나의 권한대로 유엔군은 작전상 공산군을 한반도 내에서 철저히 색출하여 섬멸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정말 흐리멍텅한 답장만 보내왔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문제는 들을 필요가 없다. 기관의 권한대로 작전을 계속하라. 미국은 38선 논쟁을 나눌 필요가 없으니 기관의 지시로 유엔군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강원도 강릉 방면을 방어하고 있던 제1군단 병력이 38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잘 알아서 처리하라는 책임 회피였습니다.
메가더 원수 역시 공산군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대가를 이번 기회에 그 싹을 잘라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는 10월 1일 즉시 방송을 통해 공산군의 무기를 버리고 모든 전투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들은 김일성은 항복하라는 권고에 즉각 거부했으며 메가더 사령관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즉각 총공 경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메가더 사령관의 총공 경명령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을 위대한 군인이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 국무성과 무초대사는 우리의 처지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더 사령관의 38선 돌파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국군과 유엔군이 세 갈래로 나누어서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누구 모르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급히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평양은 우리 국군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엔군 모르게 북진하여 19일까지 평양을 미군보다 먼저 점령했습니다. 혼비백산한 공산군은 평양 수도를 급히 압록강가 신의주로 옮겼습니다. 평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좋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서둘러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지 10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정일권 참모총장을 대동하고 수송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방송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청 발코니에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군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겨워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에 찬 만세를 외쳤습니다. 시청역광장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동포가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쁘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산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이제 모두 함께 살아가자고 시민들을 위로의 연설을 해나갔습니다. 서울을 수복했을 당시에서도 남대문 거리에서도 겪은 일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경호원을 자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불순분자라도 있을 경우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복이 된 평양은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프를 타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으로 갈라졌던 동포들과의 열정적으로 재회, 모두가 통일이 성취되는 너무도 갑작스런 시간이었으니 대통령으로서 자연스런 자세였습니다. 경호원들은 대통령 주변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감시하면서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군중들의 표정에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 방문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무사히 서울로 귀경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에서의 그 감격에 밤을 설쳐가며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가고 있을 때 임병직 외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유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작성한 전쟁 복구 및 구호 계획을 제시하도록 유엔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절단이 갖고 간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를 유엔이 만들어서 20억 달러의 경제적으로 원조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제5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던 참이라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교섭도 아울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병직 외무부 장관이 유엔 대사로 나가게 되니까 외무부 자리가 비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리에 조정환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